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 주로 이제 무릎에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하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왜 생길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릎의 연골과 관절들, 주위 조직들이 퇴행되면서 생기는 만성 염증이에요.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아프신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안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은 많이 아프시고요. 남자분들은 조금 덜 아프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덜 아프시기보다는 남자분들 아프신 경우가 많은데, 이 확률적으로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병원에 여자분들이 많이 올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근육의 비대칭이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이 남자분들은 이게 계속 호르몬이 계속 많이 분비되면서, 이게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적정 근육을 죽을 때까지 유지를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지나고, 그러니까 출산 때 한번 근육이 많이 이완되고 그 인대랑 망가지고, 그리고 갱년기가 되면서 호르몬의 변화,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보다는 폐경이 좀 더 정확하겠죠. 폐경이 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들이 많이 이완돼 가지고, 이게 그 물걸레 이렇게 쫙 짜듯이 근육이 쫙 말라버려요. 그때 많이 옵니다. 그때 근육의 비대칭이 생기면서 이 마모됐던 이 근육들이 잡아주고 있는 관절 안쪽에서 얘가 이렇게 아구가 잘 맞아가지고 살짝 떨어져서 연골이 있어서 잘 움직였는데, 근육의 비대칭이 생기면서 이 바깥쪽 외측 근육이 짧아져서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고 으깨집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살짝 떠 있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부딪히겠죠. 이렇게 비대칭들이 무릎 뼈에, 위아래 뼈에 영향을 주고 관절에 결국엔 영향을 줘가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얘를 해결하려면은 그걸 해결해야겠죠. 그 가장 큰 원인이 엉덩이 근육이 약화예요.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엉덩이 근육, 골반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무릎 자체를 많이 보는데, 저는 무릎은 가볍게 하고 골반 쪽을 좀 많이 봐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골반 조정을 많이 한다면은, 그러면은 무릎과 허리에 괜찮을 건데, 특히 정말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 엉덩이 근육 골반 쪽을 풀 때는 얘네를 쓸 겁니다. 무릎 위에서 얘네를 쓸 거예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제 슬슬 풀면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말을 하면서 쓸 겁니다. 폼롤러로 해가지고 엉덩이 근육을 이완시켜가지고 엉덩이 근육을 잘 쓰면은, 그러면은 이 무릎에 대칭적인 게 많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무릎 통증에도 굉장히 좋아지고, 무릎 통증을 떠나서 더 지나가지고 퇴행성이 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폼롤러로 보면은 제 하지 전체적으로 했던 영상도 있고 하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 저희가 엎드려 놓고 엉덩이 근육을 풀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파해요. 당연하죠. 퇴행성 관절염이 올라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골반이 굳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기본적으로 굳습니다. 그런 분들 폼롤러 다 사가지고, 저희 병원에 왔던 사람들은 결국엔 다 폼롤러를 사요. 제가 폼롤러를 팔지는 않습니다. 저는 팔지 않고 그냥 다양하게 사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슬슬 근육을 풀고 나서 하는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대퇴근막 장근. 대퇴근막 장근을 풀어야 돼요. 대퇴근막 장근을 풀어야지 근육의 비대칭이 생기지 않아요. 이 대퇴근막 장근과 함께 대퇴사두근 중에 바깥쪽 부분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앞쪽을 풀어줄 거예요. 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한쪽만 풀 건데, 본인들은 양쪽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발로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들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팔과 다리로 내 몸을 버텨줘서 다리가 살짝 뜨게 이렇게 해서 버텨줘야지 이 바깥쪽이 별로 안 아픕니다. 안 하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골반 쪽 부분도 많이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무릎 쪽 부분, 여기 바깥쪽 부분도 풀어주시면서 앞에도 슬슬 대각선 앞에까지 다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래야지 근육의 안쪽 근육과 바깥쪽 근육이 밸런스를 맞춰갑니다.
저는 다리의 바깥쪽 근육을 별로 강화시키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강화 운동하면 얘는 저절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따로 얘를 발달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처음 발달시킬 거는 다시 엉덩이 근육이에요. 엉덩이 근육을 풀었는데 왜 다시 강화시키냐? 왜냐면은 강화시키려고 푸는 거예요. 얘를 스트레칭을 먼저 살짝 하고 그 다음에 강화를 할게요.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칭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예. 우리 의자 잠깐 좀 볼까요? 제 와이프가 제로 쓰는 소파입니다. 여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얘를 다리를 꽈요. 다리를 꼬면서 허리를 핍니다. 허리를 피고 나서 얘를 몸통을 푹 숙여주면은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피고 내려오는 거예요. 허리를 피고 쭉 내려오면은 이 골반이 굉장히 시원해져요. 그래서 골반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늘려주고 의자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거 이런 것과 함께 바닥에서 할 수 있는 다리를 앞으로 90도 제 거 고관절 스트레칭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더 좋아요. 뒤로 쭉 빼가지고 앞으로 가는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반대로 볼까요? 다리 90도로 하고 얘를 쓱 뻗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엉덩이 근육 여기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칭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동작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의 각도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칭, 엉덩이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해야 되는 게 강화 운동인데 어르신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려는 분들과 치료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참고로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는 안 돼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가 안 됩니다. 연골 자체가 찢어진 거를 저희가 치료할 수는 없어요. 대신할 수 있는 거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걸까? 저의 목적은 안 아프게 오래 쓰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해요. 안 아프게 오래 쓰는 건 가능한데 연골을 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저한테 방송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게 유튜브 보고 연락이 왔다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건데 그 방송을 할 건데 저한테 연골 강화 운동을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연골 강화 운동이 있었으면은 제가 노벨상을 탔다고. 연골을 강화시킬 수는 없어요. 대신 연골이 찢어지는 거를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찢어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그러니까 이완시키고 스트레칭하고 강화 운동을 하면은 연골 손상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복근 운동이에요. 강화 운동 중에 기본적인 거는 좀 전에 푼 거는 엉덩이를 풀었지만 가장 기본은 배입니다. 하복근이에요. 그래서 제왕절개 하신 분들이라든지 자궁 근종 같은 거 제거하신, 자궁 드러내신 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요. 제왕절개 하신 분들이 무릎이라든지 허리가 조금 더 아픕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연분만을 추천드려요.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자연분만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제왕절개 하면 나중에 고생해서 그래요. 허리를 바닥에 붙여요. 붙인 상태로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는 이런 복근과 하복근과 엉덩이를 같이 쓰는 게 좋은데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누운 상태로 허리를 붙이고 다리를 쭉쭉 당기는, 이렇게 그래서 아래 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복근을 강화시키는. 처음에는 가볍게 당기는 것만 하세요. 이게 이렇게 당기는 것만 해도 어렵습니다. 점점 엉덩이가 들리게 이렇게 옳지. 요거만 해도 생각보다 이거 10개씩 하면은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할 수 있다, 잘 된다 싶으면 다리 살짝 펴서, 다리를 펴서 이렇게 쭉쭉 차면서 하면은 훨씬 더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랫배 운동부터 가볍게 합니다. 나중에 복근 운동을 세트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 운동을 이렇게 슬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다리 사이에 폼롤러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잡고 꽉 잡고 허리를 누르면서, 허리가 뜨지 말고, 허리가 뜨는 게 아니라 허리를 누르고, 허리를 꽉 누르고 엉덩이만 살짝 다리를 잡고 해야지 다리의 내측 근육이 강해져요. 다리의 안쪽 근육이 강해져야지, 안쪽 근육이 강해져야지 바깥쪽 근육과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무릎이 편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휘지 않고요. 그래서 맷돌처럼 으깨지지 않아야지 연골이 찢어져도 아프진 않습니다. 연골이 찢어져도 아프진 않아요. 대신 연골과 뼈 사이에 있는 상피 조직이라는 곳에서 상피 조직? 그게 맞았나? 아무튼 그쪽에서 염증이 발생되면 거기는 감각 세포가 있어요. 아파요. 그래가지고 연골이 찢어지는 거는 붙이지 않아도 안 아픈데 상피 조직에 있는 염증만 제거되면은 아프진 않아요. 그러면은 생활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쓰기만 하면은 괜찮잖아요. 예, 낫지 않아도 돼요. 날 수가 없고. 근데 요즘에 여러 가지 그 무릎에 관한 기술이 있어요. 연고로 꼬매기도 하고, 연고로 꼬매면 좋겠죠. 근데 연고로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줄기세포는 저는 추천은 드려요. 추천은 드리는데, 아직은 복불복이에요. 내가 이거를 없애려고 줄기세포를 한다. 근데 10명이 다 줄기세포 수술을 하면은 10명이 다 무릎 연골이 재생되는 건 아니에요. 줄기세포는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는 거예요. 얘가 분화돼가지고 연골로 바뀌면 좋은 거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로또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좀 살짝은 도박이에요. 그 엄청 비싸요. 싸게는 막 7, 800만 원에서 비싸게는 막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저는 추천은 드려요.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함으로써 본인이 재활도 잘 받고 아껴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재생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줄기세포는 추천은 드려요. 예. 경절골술 뼈다귀 부러뜨려서 사이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추천 많이 드립니다. 저는 경절골술 뼈 해서 오다리 교정술 하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줄기세포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기본적인 운동 안쪽에 들어서 엉덩이 들고 하는 거를 하고 나서 바로 하는 게 이제는 제대로 엉덩이 근육 옆으로 누워서 제 모든 환자는 이거를 합니다. 제 모든 환자들은 전부 다 이걸 해요. 퇴행성 관절염을 막기 위해서, 네, 그리고 골반을 편하게 하고 허리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를 집어넣고 이거 할 때는 꼭 배를 집어넣고 해야 돼. 허리가 제껴지면 안 됩니다. 배를 집어넣고 다리를 옆으로 쭉쭉 고관절 강화 운동을 같이 배우면 좋아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예, 제가 올렸던 고관절 스트레칭 그리고 마사지 그리고 목공놀 마사지 강화 운동을 병행하다 보면은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예, 그래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라고 예,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슬슬슬 벌려서 엉덩이를 써요. 엉덩이 쓰고 다리 들고 하고 나서 스쿼트만 잘하면 됩니다. 스쿼트도 영상을 따로 올리긴 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스쿼트를 처음에 할 때 맨 처음 아주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바닥에서 손을 짚고 합니다. 이렇게 짚고 스모 선수처럼 뒤로 쭉쭉 앉아가면서 슬슬 바깥으로 무릎 벌리면서 할 때 항상 주의할 거는 무릎이 발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 라인 정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발을 벌렸잖아요. 11자로 한 게 아니라 방금은 스쿼트를 와이드 스쿼트를 하려고 손을 짚고 하려고 스모 선수처럼 하기 때문에 다리를 더 많이 벌려줘야 돼요. 예, 무릎을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뒤로 이렇게 이거 몇 번만 해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대신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 됩니다. 힘든 거는 참고 하세요. 아픈 거는 쉬세요. 딱 정해져 있어요. 뻐근한 거는 참고 하세요. 시큰한 거는 쉬세요. 해서 왔다 갔다 했다 쉬었다 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슬슬 하다가 이 영상은 좀 이따가 스쿼트 영상을 좀 더 다른 걸로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롤러를 짚고 다리를 11자로 하고 뒤로 슬슬 앉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에 가장 좋은 거는 근력 강화예요. 예. 막 여기저기 의사분들도 그렇고 요즘에 잘 나가는 물리치료사분들도 그렇고 다들 얘기합니다. 근력이 강화돼서 밸런스만 맞추면은 안 아파요. 연골이 남자들이 많이 찢어질까요? 여자분들이 많이 찢어질까요?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활동을 해서 많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분들이 연골 보면 거의 다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연골이 찢어졌으니까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그거 왜 여자가 더 아파? 남자가 더 아파야지.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훨씬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운동은 확실히 남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뛰어댕겨 축구하고 그러면은
아파서 못 걸어야죠. 많이 사용하는데. 안 쓴다고 아껴지는 게 아닙니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육이 강해져서 밸런스를 맞춰야지 무릎이 안 아파요. 그래서 처음에는 폼롤러를 잡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나이가 좀 있다. 나이가 뭐 50에서 60이 넘었다 하면은 폼롤러를 잡고 그냥 하는 거로 끝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냥 스쿼트 하는 것보다 폼롤러 잡고 스쿼트 하는 거. 대신 주의할 게 꼭 무릎이 벌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인사하듯이 해서 무릎이 발목이 움직이지 않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꼭 숙여야 된다는 사실. 예, 나중에는 이거를 빼고 그냥 스쿼트까지 하겠지만, 예, 내가 나이가 많다면은 폼롤러를 하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가볍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중에 스트레칭, 마사지 하는 거랑 스트레칭 하는 거랑 강화 운동, 스쿼트까지 다 봐서 복합적으로 하신다면은, 그것들을 따라 한다면은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밸런스가 맞으면은 이 윤활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관절에는 윤활막 안에 윤활액이 있습니다. 미끄덩미끄덩 거려요. 손상받지 않아요. 제가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원래 옛날에 소아 치료했거든요. 무릎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소아 치료할 때는, 애기들을 치료할 때는 항상 이렇게 치료해요. 애기들을 여기 앉혀놓고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제가 무릎을 항상 꿇고 있었어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인턴 때부터 제가 4년 동안 했거든요. 애기 치료만. 애기 치료 4년 동안 무릎 꿇고 치료했어요. 뭐 따르게도 치료했는데, 저는 막 사이드 시팅, 예, 남자들이 못하는 W 시팅이 다 돼요. 이게 원래 남자들이 W 시팅이 되는 게 좀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과 운동성이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소아 치료, 애기들 치료하다 보니까 무릎을 너무 많이 꿇고 고관절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제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시큰거리고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 관리를 안 하면은 무릎이 아파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무릎 상태가 엑스레이, MRI 찍어보면 제 무릎 상태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정말 인턴 생활이나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치료법 자체에서 제가 해결을 잘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대신 지금은 아프진 않아요. 왜냐면은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제가 도수 치료 안 하고 계속 애기들 소아 치료 했었으면은 제 몸이 많이 망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제 골격, 근골격계 상태를 다 알기 때문에 예전에 아팠던 어깨도 이제 안 아프고요. 소리도 이제 안 나고요. 아팠던 허리도 안 아프고, 예전에 허리에 막 만지면 감각이 막 없어지고 이랬어요, 제가. 그리고 무릎도 진짜 걷다 보면은 계단을 못 내려왔어요. 예, 너무 무릎 아파가지고 계속 무릎 꿇고 일하니까. 지금은 계단 뛰어댕기고 아주 좋습니다. 근육 발달이 밸런스만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많이 안 아파져요. 제가 아파봤거든요. 아팠던 사람이 안 아파지게 하는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근육 운동 많이 하세요. 예, 그러는 영상 이만 마무리하고요. 예,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이제 댓글로 쓰셔가지고 필요했던 거 더 물어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이만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